8개월 전 특검실에서 터진 폭탄. 2024년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실. 한 남자가 특검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까르띠에 불가리 명품 시계 2점도 함께. 그의 이름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그리고 그가 밝힌 청탁 현안은 한일 해저터널이었습니다. 현금 4천만 원, 명품 시계 2점, 한일 해저터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8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진술이 나온 건 8월이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을까요? 특검은 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2월 10일 오늘 윤영호는 법정에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닙니다. 4천만 원 현금과 명품 시계로 시작된 2024년 대한민국 최대 정치 미스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건의 시작, 2022년 대선과 통일교. 이야기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여야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맞붙던 그 치열했던 시기. 선거가 끝난 뒤 하나의 의혹이 정치권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했다. 처음엔 단순한 소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 소문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주목한 인물이 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습니다. 윤영호, 그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통일교라는 거대 조직의 세계본부장. 쉽게 말하면 한국 통일교의 실질적인 2인자 같은 존재였죠. 그의 손을 거쳐간 돈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만난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윤영호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2024년 8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8월의 폭탄 진술.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024년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실에서 윤영호는 특검 조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까르띠에 불가리 명품 시계 2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현금 4천만 원, 까르띠에 시계, 불가리 시계. 구체적입니다. 명확합니다. 이건 모호한 지원했다가 아니라 금액과 품목이 특정된 구체적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윤영호는 왜 이런 돈과 명품을 전재수 의원에게 건넸을까요? 윤영호는 특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탁 현안은 한일 해저터널이었다고. 한일 해저터널, 혹시 아시나요? 일본 규슈와 한국 부산을 연결하는 약 200km 이상의 해저터널 구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그리고 이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교가 오랫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는 생전에 이 터널을 세계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윤영호는 특검에게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천만 원을 줬다. 까르띠에 불가리 2점도 줬다. 그 이유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 때문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8개월간의 침묵. 왜 아무도 몰랐나? 윤영호의 이 진술은 2024년 8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 이 진술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민중기 특검팀은 윤영호로부터 이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특검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이다. 전재수 의원과 한일 해저터널 사안은 우리 수사 범위 밖이다. 그래서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 대신 관련 기록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특검은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첫째, 왜 8월에 진술을 받고도 12월까지 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둘째,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는데 그럼 경찰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셋째, 윤영호는 12월 5일 재판에서 민주당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월 10일 최후 진술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8월에 특검에게 다 말했으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이 의문들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야권의 공세, 벌시즈, 여권의 결단. 12월 초 윤영호가 재판에서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말을 꺼내자 야권은 빠르게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종교재단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죠.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교분리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헌법 수호 측면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윤영호가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아예 통일교를 해산시켜서 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타이밍이 묘했던 건 사실입니다. 윤영호의 민주당 지원 진술 직후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언급했으니까요. 그리고 12월 10일 아침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야 불문 엄정 수사. 대통령이 자기 당 인사까지 수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변명하거나 방어하는 대신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이 여권에 대해 덮어주기를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정치 공세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전공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를 겨냥했다기보다는 헌법의 정교분리 정신을 형해화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의 대처입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정당의 당원을 집단 가입시키는 등 정치에 개입하는 모든 종교 집단을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합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 수사, 논란을 차단하고 원칙적 대응으로 배엄 수사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사람, 전재수 의원은 누구일까요? 전재수 의원,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이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그의 이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전재수 의원은 한일 교류와 관련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가 특검에게 진술한 청탁 현안이 바로 한일 해저 터널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 측은 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앞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전재수 의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실제로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는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 그리고 침묵, 그리고 오늘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취재진이 너무 많아서 법원은 급하게 중개법정을 열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지난 12월 5일 윤영호가 민주당도 지원했다고 말한 이후 오늘 최후 진술에서 구체적인 실명과 내용을 밝힐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오늘 윤영호가 또 무슨 말을 할까? 다른 민주당 인사 이름도 나올까? 하지만 윤영호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8월에 이미 특검에게 다 말했으니까? 아니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특검 조사실에서 진술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윤영호의 8월 진술은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 기록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질문들과 마무리.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 윤영호의 진술은 사실일까요? 현금 4천만 원, 까르띠에와 불가리 시계. 구체적인 금액과 품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윤영호의 진술일 뿐입니다. 증거가 나와야 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재수 의원은 정말 받았을까요? 전재수 의원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도 기다려야 합니다.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누군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셋째, 특검은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법적으로는 타당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8개월간 이 내용이 묻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넷째, 경찰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까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실제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할지가 관건입니다. 다섯째, 한일 해저터널은 정말 청탁 현안이었을까요? 통일교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혀져야 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오늘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윤영호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8월 진술은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금 4천만 원, 명품 시계, 한일 해저터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특정 정치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윤영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건 권력과 종교의 유착 문제이고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진술이 나왔는지 그 배경도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